자, 1과목의 요구사항 확인에 디자인 패턴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꼭 외워두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선 목적과 범위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진행이 되는데요. 목적에 따라서는 우선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생성.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행위. 자, 생성 패턴이라고 하는 건요, 객체의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 패턴은요, 클래스나 객체의 합성에 관한 패턴을 얘기하고요. 행위는 클래스나 객체들의 상호작용과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얘네들은 목적에 따른 분류인 거고요. 이제 범위에 따른, 여기다 써드릴게요. 얘는 목적에 따른 분류, 얘는 범위에 따른 분류. 자, 범위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뉘냐? 클래스, 그리고 객체, 이렇게 해서 나뉘게 됩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건 컴파일 타임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얘는 런 타임에 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이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범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도 알았는데, 디자인 패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디자인 패턴은 각 모듈의 세분화된 역할이나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의 세부적인 구현 방안을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 해결 방식 또는 예제를 의미한다. 자, 디자인 패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자, 디자인 패턴의 특징은 4개 정도가 있는데,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애는 문제나 배경, 실제 적용 사례,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패턴은 한 패턴에 변형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유사한 형태의 다른 디자인 패턴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1995년 GOF 라고 불리는 4명이서 처음으로 구체화 및 체계화를 하였고요. GOF의 디자인 패턴은 수많은 패턴들 중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분류하고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이 GOF의 디자인 패턴은 유형에 따라 생성 패턴 5개, 구조 패턴 7개, 행위 패턴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범용적인 코드 스타일로 인해서 구조 파악이 용이하고 객체 지향 설계 및 구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구조의 재사용을 통해 개발 시간과 개발 비용이 절약이 되고요. 다만 이제 초기 투자되는 비용에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개발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그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객체 지향을 기반으로 한 설계와 구조를 다루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른 패러다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 패턴부터 보려고 하는데, 생성 패턴은 객체의 생성 과정에 관여를 하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즉, 객체가 생성되거나 변경이 되더라도 프로그램의 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패턴인 거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5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토타입, 그리고 팩토리 메소드, 그리고 빌더, 그리고 싱글톤, 그리고 초상 팩토리. 자, 프로토타입. 앞에 필요한 부분까지만 쓸게요. 팩토리 메소드, 팩토리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만. 업스트랙트 팩토리, 팩토리 메소드 뒤에 메소드랑 그냥 다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 패턴에서 자, 프로토타입은 뭐였죠? 자, 원본 객체를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원형을 만들어 두고 복사해서 수정해서 사용합니다. 비용, 즉 메모리가 큰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팩토리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에서 객체 생성, 인터페이스 정의,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 객체 클래스 국한하지 않고 객체 생성. 자, 빌더는 복잡한 인스턴스를 조립, 생성과 분리를 표기. 즉, 분리된 인스턴스를 조합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의 생성과 표현을 분리하여 동일한 객체 생성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게 빌더죠. 그리고 싱글톤이라고 하는 애는 전역 변수 사용 안되고요. 객체를 하나만 생성합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에 한 객체만 존재하죠. 즉, 클래스 내에서 인스턴스의 유일성을 보장을 합니다. 왜? 한 클래스에 한 클래스에 한 객체만 존재를 하니까 유일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즉, 불필요한 메모리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하나의 생성된 객체를 어디서든 참조를 할 수 있지만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참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abstract factory, 추상 팩토리라고 하는 애는 서로 연관되거나 의존적인 객체들의 조합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뭐 구체적인 구현은 다른 클래스에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동일 주제의 다른 팩토리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으며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관하거나 의존하는 객체들을 그룹으로 추상화해서 표현을 해주고 연관된 클래스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또 외워야 돼요. 자, 생성 패턴에 5가지가 있다. 프로토타입, 팩토리 메소드, 빌더, 싱글톤, 추상 팩토리. 자, 이럼 어떻게 외우면 돼요? 자, 프로토 팩토리에서 빌더가 싱글의 추상화를 그려준다. 자, 이런 식으로 배우면 됩니다. 자, 억지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외워져요. 자, 프로토 팩토리에서 빌더가 싱글의 추상화를 그려준다. 자, 생성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구조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못 쓰셨나요? 구조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패턴이라고 하는 애는 구조가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개발하기 쉽게 도와주는 패턴입니다. 자, 아까 전에 생성 패턴은 5개가 있었는데 구조 패턴은 몇 가지가 있나요? 7가지가 있죠. 자, 어떤 것들이 다 있어요? 어댑터,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퍼사드, 프라이웨이트, 프록시. 자, 어댑터라고 하는 애는 기존에 생성된 클래스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중간에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 유용을 클래스, 호환성이 없는 클래스들의 인터페이스를 다른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게 변환을 해주는 패턴인 거고요. 만약 기존 클래스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인터페이스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가 저 어댑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브릿지는 뭐냐? 다리 같은 것도 다리. 자, 그럼 뭘 이렇게 이어주는 다리인 거냐? 기능과 구현을 연결하며 추상 분리가 되는 애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라고 한다면 서로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패턴이 브릿지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은 컴포지트 패턴은 뭐냐? 자, 얘의 큰 특징은 트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합객체 안에 복합객체가 포함되는 구조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객체를 가진 복합객체와 단일 객체
객체의 구분 없이 다룰 때 사용하는 패턴이 컴포지트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은 데코레이터는 뭐냐? 자, 쟤는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에 필요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상속의 대안인 겁니다. 얘가 이제 좋은 거는 객체 간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유연하게 기능을 확장을 할 수 있고요. 부가적인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객체를 계속해서 덧붙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퍼사드는 뭐냐? 자, 퍼사드는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복잡한 시스템의 단순하고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복잡한 클래스의 상위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해서 하위 클래스의 기능을 간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퍼사드 패턴인 건데요. 자, 쟤를 하면은 이제 결합도가 낮아지고 시스템 구조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쵸? 자, 그리고 플라이웨이트. 자, 얘는 인스턴스를 매번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메모리를 절약하는 패턴이 플라이웨이트입니다. 자, 그럼 언제 사용을 하는 게 유익할까요? 유사한 다수의 객체를 생성을 하거나 조작을 할 때 유용하겠죠? 즉, 여러 개의 가상 인스턴스 제공. 그러니까 메모리 절감. 그러니까 클래스 경량화. 자, 그리고 이제 프록시입니다. 프록시라고 하는 애는 접근이 어려운 객체와 여기에 연결하려고 하는 객체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을 하는, 쉽게 말하면 대리 객체입니다. 실제 객체에 대한. 그럼 언제 이용이 되느냐? 뭐 네트워크 연결이라던가 아니면은 메모리가 이제 대용량 객체로의 접근, 뭐 이럴 때 이제 주로 이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실제 객체에 대한 대리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객체의 접근 이전에 필요한 행동이 가능하며 메모리를 아낄 수 있고 정보 운입도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가 구조 패턴 7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외우느냐? 자, 어댑터 영어 뭘로 시작하죠? A로 시작하죠. 어댑터. 자, 브릿지 뭘로 시작하죠? B로 시작하죠. 컴포지트 C로 시작하죠. 자, 데코레이터 D로 시작하죠. 자, E는 없어요. 퍼사드 F, 플라이웨이트 F, 프록시 P. 자, 그래서 A, B, C, D, F, F, P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뭐 업스트랙트 팩토리라던가 뭐 프로토타입 이런 애들도 당연히 A, B, C, D, F, F, P에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약간 이제 자주자주 보는 거죠. 어댑터 A, 브릿지 B, 컴포지트 C, 데코레이터 D, 퍼사드
F 프라이웨이트, F 프록시, P. 오케이. A, B, C, D, F, F, P.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행위 패턴 볼까요? 얘는 조금 많습니다. 몇 개죠? 11가지입니다. 11가지. 자, 행위 패턴이라고 하는 애는 하나의 객체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여러 개의 객체로 분배를 하면서 결합도를 최소화하는 패턴을 우리가 행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재자, 그리고 인터프리터, 그리고 인터랙터, 반복자, 그리고 템플릿 메소드, 옵서버라고 하는 데도 있고 서버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옵서버라고 쓸게요. 우선. 그리고 스테이트, 상태, 비지털, 방문자, 커맨드, 그리고 스토리지, 전략, 메멘토, 그리고 마지막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책임 연쇄. 자, 이렇게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재자라고 하는 메디에이터 이라고 하는 애는 수많은 객체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캡슐화를 해서 객체로 정의하는 패턴입니다. 객체들 간의 의존성을 줄여서 결합도를 낮출 수 있고요. 중재자는 객체들 간의 통제와 지시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즉, 객체 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게 느슨하게 통제하는 중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프리터는 뭐냐? 언어의 문법 표현을 정의한 패턴입니다. 어떨 때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배웠던 SQL이라던가 통신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의 다양한 해석, 여러 형태의 언어 구문 해석하도록 문법 자체를 캡슐화, 자, 인터랙터, 반복자. 자료 구조와 같은 접근이 잦은 객체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패턴입니다. 내부 표현 방법에 노출 없이 순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자, 작성을 해보면 내부 구조 노출 없음, 내부 모든 항목의 접근 방법 제공, 딱 그거예요. 자료 구조와 같이 접근이 잦은 객체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한다, 유도한다. 자, 템플릿 메소드.
자, 얘는 상위 클래스에서 골격을 정의를 하고요. 하위 클래스에서 그 세부적 처리를 구체화하는 구조의 패턴입니다. 유사한 클래스들을 묶어서 공통된 내용을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면, 그렇게 되면 코드의 양이 줄어들고 유지보수는 용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써보면 상위 클래스, 즉 추상 클래스에서 기능 골격을 제공을 하고, 하위 클래스, 즉 구체화된 클래스에서 세부 처리 구체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드량이 줄어들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상위 작업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분만 캡슐화한 서브 클래스로 작업의 일부분을 수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옵서버 볼까요? 자, 옵서버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상태가 변화하며 객체에 상속된 객체들에게 변화된 상태를 전달하는 패턴입니다. 이제 분산된 시스템 간의 이벤트를 발행하고 이를 수신해야 할 때 이용이 되고요. 예를 써보면 한 객체 상태가 바뀌면 의존하는 다른 객체에게 그러니까 객체의 상태가 변화가 되면 상속된 객체들에게 변화된 상태를 전달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태, state. 자, 얘는 객체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동작을 좀 다르게 처리를 해야 할 때 사용이 되는 패턴입니다. 객체를 캡슐화하고 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써보면 객체 상태를 캡슐화하여 클래스화해서 참조하게 함. 자, 그리고 방문자입니다. 자, 방문자 visitor이고요. 각각의 클래스들의 이제 데이터 구조에서 처리 기능을 이제 분리를 해서 별도의 클래스로 구성을 하는 패턴이고요. 이제 분리된 처리 기능은 각각의 이제 클래스를 비짓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비지터에서 객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기능만 추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처리 기능을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의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커맨드. 자, 요청을 객체의 형태로 캡슐화를 해서 재사용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로그에 남기는 패턴입니다. 요청에 사용되는 명령어들을 추상 클래스와 구체 클래스로 분리를 해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써보면 실행될 기능을 캡슐화, 재사용성 높은 클래스를 설계, 하나의
수상 클래스의 메서드 만들고 명령 들어오면 서브 클래스가 선택되어 실행됨. 자, 전략입니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계열의 알고리즘을 개별적으로 캡슐화를 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게 정의하는 패턴인데요. 클라이언트는 독립적으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사용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영향 없이 알고리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알고리즘을 캡슐화 그리고 동적으로 행위를 자유롭게 변환한다. 자, 메멘토. 특정 시점에서의 객체 내부 상태를 객체화함으로써 이후 요청에 따라 객체를 해당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패턴입니다. 어떨 때 이제 얘가 사용이 됐냐? 우리 컨트롤 Z 키 누르면은 어떻게 되죠? 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요거를 썼다가 컨트롤 Z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금 실행했던 기능이 취소가 되죠. 되돌아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컨트롤 Z와 같은 되돌리기 기능을 개발을 할 때 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객체의 정보 저장할 때 객체 이전 상태로 복구시킬 때 언두 가능. 자, 그리고 책임 연생 Chain of Responsibility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객체가 둘 이상 존재하고 한 객체가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객체가 처리하는 패턴입니다. 둘 이상의 객체가 이제 체인, 고리 형식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요청이 해결될 때까지 그 고리를 따라가면서 계속 책임을 전가를 한다 라는 거예요. 즉 연결이 하드 코딩 되어 있을 때 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다르게 처리하도록 한 요청을 두 개 이상의 객체에서 처리.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은 11개는 또 어떻게 외워야 하느냐? 자, 우리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래. 반복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여기가 끝이 아니군요. 중재자부터 가야겠군요. 자, 중재자를 영어로 하면 mediator 그리고 인터프리터는 인터프리터고요. 반복자가 interpreter. interpreter. 자, 템플릿 메소드도 그대로고 옵저버도 그대로고 상태 그대로
커맨드 그대로 전략. 자, 위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어디 갔어? 자, 미, 인. 자, 미인이. 자, 어차피 I로 시작하는 데는 여기 행위 패턴밖에 없어요. 그 위에서 봤을 때 I로 시작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자, 미인이 아이템. 미인이 템을 얻고, 자, 이제 옵서버 상태가 됐는데, 자, 상태 메소드 어디였어? 상태 클래스 옵서버 상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방문자에게 명령어를 사용을 했대요. 어떤 명령어를 사용을 했냐 봤더니 강요하는 명령어를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강요하는 명령 전략을 썼다. 왜? 라고 물어봤더니 메멘토에서 판매하는 이게 책임 연쇄가 체인이잖아요. 메멘토 체인을 판매하려고 이제 그랬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면 미니 아이템을 얻고 옵저버 상태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방문자한테 이제 명령어를 쳤다. 커맨드. 어떤 명령어를 쳤냐 물어봤더니 어떤 명령을 쳤어? 물어봤어 라고 했더니 명령을 했어 라고 했더니 얘가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어떤 전략이냐 물어봤더니 메멘토 체인을 판매하려고 그랬다. 자, 대충 쓱 지나가듯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요구사항 확인 부분이고 다음이 이제 데이터 입출력이죠. 자, 데이터 입출력이 뭔지 살짝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